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것 아니야.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해.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철도, 산업시설, 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교육하는 일본 가정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친 조선 총독부 우가키 가즈식의 총독의 후손이 일본 지배층들이 쉬쉬해왔던 그들만의 비밀을 폭로해 일본 전역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배우며 자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PD를 하고 있는 아야네입니다. 제가 자라온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후진국이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라고요. 비록 제가 몰래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한국이 아름다운 곳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대화는 고격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엄격한 표정과 큰 목소리로 한국은 위험해. 변하지 않고 오직 과거사에만 집착하는 나라야. 거기에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과 예도남만 배우게 될 거야. 나는 너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들의 역사와 현대 생활을 알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한국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어요라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부모님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으로 좁혀졌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말들은 마치 뾰족한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한국의 진실을 탐구하고 싶은 제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앉아 있었어요.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아버지의 거친 경고와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을 들으면서 제 가슴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찼고 눈가에는 눈물이 서서히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따뜻한지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말은 부모님의 분노한 얼굴 앞에서 닿지 못한 듯했어요. 논쟁은 별다른 합의 없이 마무리되었고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서 사실을 꼭 확인하고 오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모님의 실망과 반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은 저를 떨게 했어요. 단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이었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밝은 불빛, 그리고 만나게 될 따뜻한 얼굴들을 상상했어요. 가족이 여전히 제게 실망한 채 남아있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한국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제가 꿈꾸던 따뜻하고 현대적인 한국을 보여드리고 제 다큐멘터리를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논쟁에서 느낀 분노와 상처, 그리고 동시에 제 부모님조차 놀랄 만큼의 강한 설렘과 결심이었어요. 비록 힘들게 떠났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진실을 담아 한국에 갔고 언젠가 부모님께서 이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날이 오리라 믿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밝고 넓었고 바닥은 깨끗하며 여러 언어로 된 현대적인 안내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친절한 얼굴들, 도움을 주는 직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기계들이 보였어요. 집에서 들은 거친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설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터널을 지나며 가방을 꽉 잡고 걸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멀리 있는 산들이 차분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주었어요. 여행 가는 가족, 출장 가는 회사원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니는 외국인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짜릿함 때문이었어요. 곧 저희 팀과 만났어요. 공동 프로듀서인 사요코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해졌어요. 감독인 히로미 씨는 이미 카메라를 점검하고 노트를 작성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아는 유리 씨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부드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이 낯선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빠르고 조용했으며 편안한 좌석과 우리 노선을 표시한 디지털 지도들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빠르게 달리면서 창밖으로 바뀌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집에서 보던 회색빛 조용한 모습 대신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풍경은 제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해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작고 답답한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에 있다고 느꼈어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을 나서자 활기찬 모습이 저를 맞이했어요. 거리는 나무와 깨끗한 보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곳곳에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서로 정중하게 손을 흔들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친절한 노신사나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젊은이들의 모습, 같은 작은 배려들이 집에서 겪었던 거칠고 냉랭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카메라로 이 도시를 기록하며 거닐었어요. 분주한 시장을 방문해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을 보았고 갓 구워진 밤의 신선한 향기와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색깔, 소리, 냄새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어요. 매번의 전환마다 한국은 옛원 안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희망이 넘치는 살아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와 팀은 작은 아늑한 카페에 앉았어요. 카페는 밝은 그림들과 편안한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주인분께서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며 무료 차 한 잔도 권해주셨어요. 유리 씨께서 한국의 풍습과 카페 장식 뒤에 숨은 역사를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한 겹씩 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제 배경과 달리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에게 발견할 것이 훨씬 많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보도 위를 성실히 걸어가는 직장인들의 발걸음,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다정한 배려의 모습들을 기록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제 여행이 이미 저를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어요. 현대적이고 따뜻하며 활기찬 한국의 정신이 매 순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갈등의 구름 속에 집을 떠난 그 소녀가 아니라 저를 두 팔 벌려 맞이해준 나라의 진심을 담아내려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진실들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기 위해 팀과 함께 출발하면서 긴장감과 결심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이곳에는 한국의 과거에서 많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현대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속 고난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바뀌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심은 점차 오래된 동네와 한적한 거리로 바뀌었어요. 낡은 건물들과 벽에 붙은 희미한 명판들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마치 버스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형무소에 도착하니 건물은 제가 전에 보았던 현대적이고 밝은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오래되어 두꺼운 돌담과 높은 철창이 인상적이었어요. 위에 펼쳐진 회색 하늘은 제 마음속 무거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어요. 입구로 걸어가면서 제 걸음도 느려졌고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박물관 내부는 시원하고 고요한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안내자 민수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민수 선생님은 이곳의 이야기와 깊은 인연을 가진 다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선생님은 부드럽지만 슬픈 눈빛으로 이 건물은 오랜 옛날 자유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본 식민지 시절 많은 한국인들이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며 투쟁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가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녹슨 오래된 도구들이 놓인 어두운 복도와 한때 죄수를 수용했던 작은 방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한 방에서는 소박한 의자들이 놓인 탁자와 벽에 걸린 몇 장의 희미한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의 용기를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던 그 방 안에 있는 기분을 상상해 보았어요. 또 다른 구역에서는 벌을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오래되었지만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바로 고통의 도구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물건들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 고통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수 선생님께서는 이 도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전시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보관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때 감방으로 사용되었던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유일한 빛은 천장 근처의 작은 창문에서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곳에 감금되었던 분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어요. 매우 슬픈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올바른 일을 위해 싸웠던 용감한 영혼들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민수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모든 것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이곳에 투옥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이 역사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고 싸웠던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박물관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본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한 비록 아프더라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노트를 남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와 보다 진솔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임을 알았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단지 현대적이고 활기찬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억들을 함께 간직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본 따뜻한 배려의 모습들이 앞서온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과거의 슬픔으로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기억되고 존중받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층 더 지혜로워졌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결심도 더욱 굳어졌어요. 한국에서 잊지 못할 날들을 보낸 후 저희 팀은 결국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어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 분주한 거리의 소리, 그리고 여행에서 느낀 깊은 감정들을 모두 품고 돌아왔지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울 것만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이 앞섰어요. 도착하자마자 고국의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곳의 공기도 여기저기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동네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자부심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만난 다정한 사람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역사관에서 들은 강렬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제가 옛날에 배운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먼 진짜 현대의 한국을 발견했다는 자신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전화로 여행 중 있었던 흥미로운 순간들을 전해드리기도 했어요. 분주한 서울거리의 짧은 영상, 현대적인 지하철 모습, 그리고 역사관의 평화로운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제 눈을 통해 본 따뜻하고 희망 넘치는 한국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러나 대화는 곧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한국을 믿지 말라는 경고를 평생 해오신 부모님은 매우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통의 전화통화 중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해? 현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어머니도 이 밝은 이미지들이 어두운 역사를 감출 수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봤어요. 시민을 아끼고 아픈 과거에서 배운 나라를 봤어요.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할 때마다 의견 차이는 더 커졌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도 점점 의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편향되었다며 진실이라고 믿는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제 작업을 선전이라고까지 했어요. 논쟁은 제가 제 다큐멘터리 시사회 개최 계획을 알리자 절정에 달했어요. 그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저는 거센 비난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저를 비판했고, 일부 언론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이 영화가 제 평판을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매일같이 분노에 찬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으면서 압박감은 날로 무거워졌고, 제 마음은 슬픔과 좌절로 아파왔어요. 한 저녁은 특히 생생하게 기억나요. 작은 편집실에 앉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집을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에 저를 응원해주던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야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모두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해. 시사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제가 본 것과 기록한 것에 대한 믿음이 강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잠시 자신감을 잃을 뻔했어요. 비록 갈등과 비난이 커져갔고 그 아픔은 깊었지만 저는 속으로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얼굴들, 역사관에서 고통을 겪으며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민수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목소리들이 진실을 전하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시사회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가에 앉아 조용한 거리 밖을 바라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고민했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걸 꼭 해야 해. 제가 본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한국의 진실을 전해야 해. 라고 속으로 속삭였어요. 아침이 되어 저는 새로운 힘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를 최종 점검하고 시사회 준비를 마치면서 더 많은 분노와 갈등이 올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때로는 변화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현대적이고 따뜻하며 회복력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깊은 한숨과 단단한 마음으로 그날 집을 나섰어요. 주위에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도 제 결심은 꺾이지 않았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과 긴장이 섞인 채 하루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다큐멘터리가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될 준비가 되었거든요. 서울에서 보냈던 분주한 날들, 역사관에서 겪은 조용하지만 아픈 순간들, 그리고 갈등과 의심이 가득했던 집으로 돌아오는 힘든 여정까지 저와 팀이 쏟은 노력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영화관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이제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리들을 지나다녔어요. 떠오르는 해가 도시를 밝히는 모습을 보며 그 햇살이 한국에도 비치길 상상했어요. 그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어요. 차를 주차하고 아침의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시사회 최종 일정이 적힌 폴더를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영화관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만났어요. 공동 프로듀서인 사요코 씨는 작지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고 감독인 히로미 씨는 격려의 끄덕임을 보내주셨어요. 다정한 통역사 유리 씨와 한국의 문화평론가 나츠코 씨도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희는 장비를 설치하고 좌석을 배치하면서 관객들이 차츰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곧 영화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깜빡이며 나타났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멀리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스크린에는 서울의 생생한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웃으며 즐겁게 걷는 사람들, 태양 아래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분주한 시장과 아늑한 카페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이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또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픈 역사가 정직하고 존중받으며 전해지는 강렬한 장면들도 나왔어요. 민수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이야기하셨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이미지와 말들이 제 마음을 감동으로 채워주었어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놀라는 얼굴, 어떤 분은 생각에 잠긴 얼굴, 심지어 몇몇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모든 사람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제 추억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순간은 제게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임을 알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서 영화관은 몇 순간 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작은 박수가 시작되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방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박수 소리는 지난 몇 주간의 의심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따뜻한 물결 같았어요. 시사회가 끝난 후
관객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를 비난을 해온 사람들이 나와서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한 여성분께서 한국이 이렇게 따뜻하고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면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한 남성분은 진실을 보지 않고 판단했던 제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이 영화가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들의 말에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분노와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존중과 사려 깊은 대화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부모님과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아야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오늘 내가 우리 눈을 열어줬구나. 의심했던 건 미안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단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위안을 느꼈어요. 한때 제 어깨를 짓누르던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진실을 보여드렸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제 여정이 진짜 변화를 가져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사회가 끝난 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느낌과 함께 눈을 떴어요. 제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실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다큐멘터리를 본 분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당신의 영화가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름답고 진솔했어요라고 전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온전한 진실을 모르고 옛 생각에 머물렀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말씀을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인 마음으로 들었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전에 저를 비난을 했던 오랜 친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들조차 영화를 본 후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후 저는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사요코 씨, 히로미 씨, 유리 씨, 그리고 나츠코 씨가 저와 함께 앉아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사요코 씨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히로미 씨도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과거와 현재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실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저희의 주어진 운명 같아요. 나츠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회의 후 저는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어요.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잎사귀 위에서 춤추듯 반짝였어요. 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집에서의 부모님과의 논쟁부터 서울의 밝고 분주한 거리, 역사관에서의 슬픈 과거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 시사회까지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발걸음이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배운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평생 동안 옛 장벽들을 허물고 한국의 진실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영화와 이야기를 통해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해의 다리를 놓아 미래 세대가 옛 편견에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영화를 본 사람들의 미소, 눈물,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실수에서 배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평생 노력할 거예요.